도대체 그날 술도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술도가 형제들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나란히 안채로 들어섰을 때 거실에 모여있던 오응수, 오천수, 오범수, 오강수는 마치 한 장면에서 정지된 사람들처럼 말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동석은 단호한 눈빛으로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형제들 앞에 섰다. 광숙 씨와 저는 정식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손님이 들이닥쳐 밝히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광숙 씨가 집을 뛰쳐나갈 정도로 비난받을 일입니까? 형제들은 누구 하나 먼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깬 건 오응수였다. 형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 이야기입니까? 형수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한동석은 흥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럼 얼마나 지나야 괜찮은 겁니까? 1년, 3년? 저는 사별한 지 15년 됐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광숙 씨는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오천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수님께 도움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술도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형수님 덕분이고요. 회장님이 형수님께 마음이 있으셨더라도 그게 죄는 아니죠. 그 말에 한동석은 형제들을 향해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다. 제가 사귀자고 하니까 광숙 씨도 흥수 씨처럼 얘기하더군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시동생들 배신하는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광숙 씨, 평생 막걸리나 저으면서 시동생들이랑만 살 거냐고.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가서 말려서 미안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모두가 침묵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동석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광숙 씨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시동생분들 중에 형수님 인생 책임지실 분 계십니까?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다는 분, 지금 나와보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못하자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오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수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형수님 앞길을 막을 자격은 없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제가 동생들에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에 동석과 광숙은 자리를 떠났지만 그들 뒤를 바라보는 오응수의 시선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불청객이 술도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로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었다. 갑작스레 술도가 근처 편의점으로 나타난 그녀는 오랜만에 보는 미순 앞에서도 익숙한 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찾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이내 전화를 걸며 말을 흘렸다. 상업용 부동산도 매물 취급하시죠? 독수리 술도가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 순간 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즉시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천수야, 큰일 났어. 내 전처가 편의점에 와서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 천수는 광숙을 찾아가 인감도장 위치를 물었다. 광숙은 평소처럼 화장대 서랍에 있다고 말했지만 공주실이 확인해보니 도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야 모두는 깨달았다. 강소연이 의도적으로 술도가를 팔아치우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광숙은 그 말을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신을 잃은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처치를 받은 뒤 링거를 맞으며 병실로 옮겨졌고 곁에는 한동석이 지켜서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동석은 다급한 얼굴로 다가갔다. 광숙 씨, 정신 드세요? 괜찮아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마광숙은 흐릿한 눈동자로 동석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회장님께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광숙 씨가 왜 죄송합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요. 저는 곁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흥수가 들어섰다. 흥수는 말없이 인사를 하고 앉았다. 동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흥수 씨, 아직도 우리가 교제하는 걸 반대합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흥수가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형수님에게 다른 분이 생겼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장님이 가진 권력으로 우리에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병실은 다시 긴 침묵에 빠졌다. 그 침묵 속에서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 의심 저도 처음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동석 씨는 어떤 조건보다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는 분이에요. 며칠 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강소연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다. 그녀는 한국에서 사기성 투자 행위를 벌였고 그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으며 미국에서까지도 부동산 사기 행각으로 이미 지명수배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다. 한국 검찰은 강소연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결국 강소연은 여러 혐의로 구치소에 감치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게 밝혀지면서 오천수와의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강소연의 모든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서 법원은 천수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혼이 확정되었다. 그날 천수는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의 삶의 어두운 터널 하나가 마침내 끝났음을 느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천수는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려던 미순을 불렀다. 미순아,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평소와 달리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천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다. 지난번엔 준비도 못하고 말만 꺼냈었지. 오늘은 준비했어. 미순아, 나랑 결혼해 줄래? 미수는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 한편 술도가에서 강수방에 몰래 들어간 독고탁은 강수의 방에 떨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주우며 그것을 봉지에 넣었다. 독고탁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그가 막 알아낸 비밀이 술도가의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과연 그는 어떤 진실을 목격한 것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술도가엔 평화가 찾아올까? 아니면 또다시 태풍의 눈이 몰아칠까?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의 충격적 스토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